직장을 다닐 때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배당보다는 자산을 늘려가는 게 더 재밌어서 뭐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고 네. 그건 보너스 개념인 거고 그리고 자산 증식을 목표로 그렇게 좀 투자를 했었고 그랬는데 자산이 한 5억 정도가 되니까 최소 5억 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래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딱히 직장을 그만둬도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모두가 꿈꾸는 인생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모두가 꿈꾸는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런 인생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배당 투자로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이상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당 투자 처음 공부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2%의 배당 라이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게 딱 수익률, 네. 이달의 수익률 딱 네.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워낙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은 이제 지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제가 아는 척하고 이러면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팩트 위주로, 숫자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수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야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도 좀 투명하게 네. 공개를 드려야 네, 네, 네. 믿음이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당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퇴사 후 이제 매월 현금 흐름이 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월 배당 위주로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사실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매월 현금 흐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월 현금 흐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전체 배당 주식에 대한 시가 배당률만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월 현금 흐름을 들어오는 거를 중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씩 들어올까요? 지금은? 처음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에는 월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배당금이 발생했었고 네. 지금은 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 그 정도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직접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네. 좀 적게 배당금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오히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조금 더 좀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리스크를 좀 덜어내고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결혼. 그러면 온 가족이 그러면 이 배당만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 배당금으로 나오는 금액에서 네. 생활비를 거의 다 충당을 하고 있고요. 배우자는 아직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났거든요. 9개월 됐는데 네. 그 아이는 제가 이제 육아를 좀 맡아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와이프는 직장 나가는 걸 아직까지는 좀 선호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싶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인 거네요. 네, 지금도 네. 파트타임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월, 수, 금 뭐 이런 식으로 3일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화, 목 이렇게 해서 이틀 나간다거나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네. 혹은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 그 배당 투자에 들어가는 전체 운용 자산은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은 뭐 이런저런 좀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지만 보통 이제 6억에서 7억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일 이제 많았을 때는 7억대 이제 초반.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6억 네.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자산 규모로 배당 자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얼마에 하셨을까요? 투자를? 처음에는 이제 2020년도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종잣돈으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네. 이제 많이 손실을 보고 그랬는데 그 3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적립식으로 계속 돈을 모아갔어요. 소비를 최대한 좀 통제를 하고 그리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가처분 소득을 최대한 늘려서 네. 그걸로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그냥 괜찮은 우량 자산을 계속 사 모았고 그 결과 지금의 자산까지 시기가 좀 잘 맞은 것도 있고 오늘 좀
많이 탄 것도 있고 제 생각보다는 훨씬 빠르게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궁금해요. 어떤 거 위주로 지금 배당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제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네. 이제 뭐 반도체 한 30% 그리고 배당주 40% 그리고 커버드콜 30% 이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변동성이 있고 유동적으로 저는 좀 포트폴리오를 네네. 계속 좀 변경하면서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배당이나 커버드콜이라는 그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한 묶음의 카테고리 안에서 대략 한 70% 80% 정도는 가져가려고 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지금 상황에 좀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좀 주식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자산 증식과 배당 이 양쪽인 측면에서 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에서 시작을 하셔서 그 생긴 수익으로 또 다시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불려나가시면서 지금 얼마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6억 8천 오늘 기준으로는 6억 8천만 원. 와,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원래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셨잖아요. 네. 어느 순간 이 배당 수익률이 그 월급을 추월하면서 나 이제 일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한 시점이 몇 년이 걸리셨을까요? 사실은 직장을 다닐 때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배당보다는 자산을 늘려가는 게 더 재밌어서 뭐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고 네. 그건 보너스 개념인 거고 그리고 자산 증식을 목표로 그렇게 좀 투자를 했었고 그랬는데 자산이 한 5억 정도가 되니까 이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의 네. 수익은 매년 발생하는구나 혹은 그 이상 발생하는구나 네. 물론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네. 오를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의 변동성이 있구나 그래서 5억 원 최소 5억 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래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딱히 직장을 그만둬도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장을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자산이 한 5억 5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6억 몇 천까지 올랐고 주식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잖아요. 월 현금 흐름이 배당 외에 없다 보니까 네. 좀 손익 실현을 하고 싶어서 6억 몇 천, 7억 가까이 갔을 때 손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좀 배당금을 세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손익 실현을 한다는 게 배당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를 몇 개 이렇게 뭐 매도를 네, 매도도 한다든지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추가 돈을 만들어서 다시 투자를 하고 다시 있는 식으로. 세팅을 다시 한 케이스입니다. 전 그럼 궁금한 게 3천에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당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 시드가 모여야 적당한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서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소 좀 안정적으로 어느 네. 정도 관리를 하면서 배당을 받으려면 최소 6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물론 한 번에 뭐 1,000만 원에서 6억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 본인이 이제 많이 절제도 하고 그 자산에서 또 늘어나는 금액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노동소득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자산 소득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뭐 덧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한 1억부터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쭉 네. 하시던 것처럼 1억을 모았을 때처럼 하시면 그 뒤로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이렇게까지는 금방 불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시작부터 퇴사까지 기간이 총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2017년부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직장 생활을.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작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배당을 시작하셨고. 네, 그쵸. 중간에 했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배당도 그러면 일찍 할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주식 투자는 무조건 일찍 하는 게 저는 좋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네. 그게 이제 복리 효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이거를 체감을 별로 못했어요. 뭐 복리 효과 책에서도 말하고 맞아요. 유명하신 분들도 얘기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했는데 맨날 차트로만 그려보고 네. 그래프로만 그려보고 이게 복리 효과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복리 효과가 이게 나오는 거야. 체감이 언제부터 네. 되는 건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한 3억 정도 자산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복리 효과가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사실 크게 체감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3억 사실 꿈의 금액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배당 투자를 뭐 100으로 시작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쵸.
저도 가처분 소득이 네. 처음에 별로 높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직장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전문대를 들어갔거든요. 네. 대학을 바로 가지 않고 군대를 전역 후 이제 대학교에 전문대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대기업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네. 대기업 계약직으로 네. 들어가서 봉급이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돈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떼어가지고 항상 이게 좀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오.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놨던 게 네.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실 50만 원, 1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 돈 없어도 뭐 굶어 죽을 일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아끼려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습관화해서 들이면 나중에 큰 자산을 만드는데 굉장히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돈이 생기면 여윳돈을 적금을 하거나 그냥 개인 개별 주식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배당 투자는 그거에 비해서 위험도는 낮은데 좀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ETF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배당주들. 네.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일단 저는 ETF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 일단 지수형 ETF가 있고 그리고 뭐 섹터형 ETF가 있어요. 그쵸. 업종별 ETF. 근데 저는 지수형 ETF에 투자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과가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200종목, 500종목, 코스피 200, S&P 500, 나스닥 100 네. 이렇게 해서 뭐 100종목, 200종목, 500종목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형 ETF는 그 나름대로 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네. 내 업종별 ETF나 섹터별 ETF는 굳이 그거를 투자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네. 그런 예를 들어 그냥 원자력 ETF라고 하면 원자력 ETF 이것저것 다 쳐서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비중, 큰 비중을 나타내는 이제 구성 종목들이라고 하죠. 네. 구성 종목들을 보면 비중들이 큰 기업이 다 커요. 그러니까 같은 ETF는 아니더라도 같은 네. 업종 ETF면 예를 들어 뭐 두산 에너지 빌리티면 그 해당 기업의 네. 비중이 다 높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인해서 그 ETF의 성과가 전 좌지우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변동성이 큰 거군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네. 만약에 1번, 2번, 3번 ETF가 같은 다 원전 ETF예요.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ETF가 다 같은 종목을 제일 많이 담고 있어요. 네. 그럼 전 그 종목이 주도주의자 아니면 대장주라고 그쵸, 그쵸. 생각해서 다른 종목들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네, 생각이고 네. 이 대장주라고 생각되는 이런 종목들만 투자해도 본인이 원하는 원전이라는 그 테마 안에서 충분히 시세나 이런 걸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ETF가 아니라 그냥 그럴 바에는 그 주도주에 투자를 개별 해라. 종목에 투자하는 게 저는 나은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원전이면 원전, 뭐 신재생이면 신재생 뭐 등등 반도체면 반도체 뭐 이렇게 섹터별 ETF들 몇 개 찾아보시면 네. 다 구성 종목이 비슷하고 그 구성 종목 안에서 비중이 다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럼 그중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몇몇 종목만 투자하시는 게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지수형 ETF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많은 백화점처럼 많은 종목들을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자금도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 그냥 지수형 ETF 투자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당 그 내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네. 유튜브에. 그럼 보면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였는데 네. 퇴사를 하면서 네. 조금 바뀌긴 했어요. 저는 사실 원래 개별 기업 중에 우량한 배당주에 네. 투자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투자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제가 파이어 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제 주위에 보거나 아니면 그 다른 이제 뭐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셔도 제 금액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퇴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는 감내하고 커버드 콜이라는 조금 더 위험한 네.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사실 1차, 2차, 3차 정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커버드 콜 ETF를 1차, 2차, 3차 정도로 나눠서 볼 수 네.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커버드 콜 ETF들은 거의 상승은 한 70%밖에 못 따라가고 하락은 거의 100% 다 따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은 많이 받지만 시세 차익에서 손실을 네.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나온 커버드 콜들이 있어요. 네. 국내 커버드 콜이나 아니면 해외 커버드 콜 중에서도 뭐 JPQ라든지 아니면 뭐 QQQI, 뭐 GPIQ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커버드 콜 ETF는
그나마 비교적으로 상승도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하락은 거의 다 맞지만 상승은 어느 정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직접 해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도 커버드 콜에 대한 편견이 옛날만큼 그렇게 안 좋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될 수 있으면 우량 자산을 기초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런 이제 커버드 콜 ETF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커버드 콜 ETF는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좀 최소로 좀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 초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직장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량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량 자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이 늘어나고 이제 배당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장기간 보유했을 때 그 이제 주가가 가치에 수렴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세 차익 플러스 이제 배당은 덤으로 가져가면서 배당 성장까지 일어나는 그런 자산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국내 배당주 중에 네. 진짜 알짜가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7%에서 10%, 많게는 뭐 11%막 이렇게 되는 배당주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진짜 잘 아는 금융주들, 네. 뭐 무슨 은행 이런 네. 은행들조차도 배당률이 최소 한 6%, 5%, 6%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배당률이 벌어졌다 그러면 막 7%, 8% 네. 그리고 개별 기업 중에서도 뭐 현대차 이오비 이런 거는 하락을 좀 급락을 맞는 그런 날에 네. 그럴 때는 막 배당 수익률 10%막 이렇게 네.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10%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막 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자산들이 저는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사서 모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실적도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좋은 그런 네. 기업들을 계속 장기간 투자하시면 실적과 플러스 높은 배당률까지 받는다. 근데 지금은 사실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와서 시가 배당률이 다 좀 낮아진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예적금 금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봤을 때는 훨씬 저는 그래도 매력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네, 정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변경하고 있어서 상법 개정이나 이제 배당수도 분리과세 이런 쪽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국내 배당주 중에서 4%, 5%, 6% 이렇게 나오는 배당주들이 있어요. 네. 그런 배당주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나중에 좀 장기 투자하셨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까요? 그 4%에서 뭘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이제 보험, 증권, 은행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제일 큰 기업 혹은 여러분이 아시는 제일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선주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본주랑 우선주가 네, 있는데 네, 네. 우선주는 시가 배당률이 조금 더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높은 시가 배당률을 네, 네.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지주사들도 아직 좀 괜찮은 우선주 지주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지주사들은 좀 더 지금 보시면 배당 수익률 4, 5, 6%인 네. 지주사들도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 이제 뭐 현대차 이오비나 아니면 뭐 기아나 기타 등등 좀 찾아보시면 좀 있을 거예요. 네. 증권주는 뭐 대신증권 뭐 네. 이오비라든지 뭐 등등 뭐 있거든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네이버에다가 그 기업 이렇게 치면 나오나요? 네이버에 치시는 게 사실 제일 쉽게 알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쉽게 알려면 저는 사실 좀 투자를 할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 보면은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보시면 리포터들이 하루에 막 엄청 네. 많이 쏟아지거든요. 있었지. 그럼 네. 그 중에서 제가 만약에 보고 싶은 기업들, 배당주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보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면서 네. 뭐 목표가도 대략 알려주시고 그쵸. 그리고 DPS가 어떻게 될지 음.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이 네, 어떻게 네, 될지 이런 것도 어. 그거에 근거에 한해서 그분들이 공부하신 걸 바탕으로 이렇게 올려준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기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주가랑 그 DPS라고 하는 그 금액을 나눠보면 비교를 해보시면 시가 배당률이 대략 나와요. 그러면 틀려도 여기서 뭐 한 5% 10% 내외 정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 그렇게 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팔로우 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당연히 네, 네. 있겠죠. 그쵸. 배당 투자 오래 했으니까.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이 리포터가 나올 때는 계속 보고 야, 이게. 목표 주가는 대충 얼마로 지금 어떻게 올라와 있고 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오. 그리고 지금 DPS는
올해, 내년에 몇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러면 그걸 토대로 시가 배당률은 그럼 대략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레인지 선에서 움직이겠구나 그거를 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네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계속 봐야 되잖아요. 팔로우하고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 저는 네.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네.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아. 정보를 좀 드려야 돼요. 아, 네. 멤버십 구독자를 위해서 뭔가 네, 그거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그런 기업들, 너무 제가 좋은데요? 생각했을 때 좀 우량하다고 음. 생각되는 배당주를 한 주 한 주 이제 뭐 주가라든지 뭐 이런 거 아. 시가 배당률 이런 거 해서 지금 이 시가 배당률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나올 네. 것 같으니까 투자해도 큰 손해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좀 코멘트를 좀 드리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모두 다 그쵸, 맞는다는 그쵸. 말은 아니고 저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그런 주식들을 사서 네. 모으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오, 네네. 이 정도의 그냥 그거 워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리하다 보니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뭐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확인을 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재밌기도 하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이제 돈이 이제 생겼을 때 네. 미리 알고 있으면 아 이 기업 여기다가. 이만큼 떨어졌네 그럼 이때 사면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전마진 그러네. 개념이 있겠다. 그러니까 눈여겨보다가, 네, 그쵸. 뭐, 지정학적 리스크든 뭐든 그쵸, 이렇게 그쵸. 떨어졌을 때도 사고. 네. 좀 막막했는데 멤버십 저도 가입을 해야겠네요. 받아가지고. 아, 왜냐면 수익률도 계속 올려주시니까 따라만 가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보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면 배당을 목표로 한다 생각하면 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우를 모으던가 현대차도 뭐 현대차 우를 모으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어떻게 효율적일까요? 저는 사실 우선주 투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사실 저희가 뭐 이런 말 하면 뭐 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저희가 아무리 뭐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뭐 그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그쵸. 미치겠습니까? 차라리 뭐 배당이라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우선주 위주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저도 본주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 증권, 보험 그런 데들이나 아니면 뭐 지주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개별 종목도 네, 네. 우선주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막 장세가 너무 좋고 막 얼마 벌었다, 몇 배 벌었다 할 때 그래도 중도를 지키시면서 배당, 안정적인 배당을. 그거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배당주로도 수익이 그렇게 많이 적지는 나시는구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수익에 배당까지 받고 마음도 편한 투자니 이제 그들이 제가 그들이라고 말하는 건데 네. 성장주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쵸, 추세 그쵸. 추종하시거나 아니면 테마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내가 훨씬 좀 가성비 좋은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포머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막 6,300 올라가고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도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밑에서 이미 다 털려서 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없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포머는 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따라붙어서 좋은 성과를 낸 게 저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투자나 계속 하자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전쟁 나서 3월 3일, 네. 3월 4일 날 좀 많은 들어가셨구나. 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좀 했어요. 그러셨구나. 구체적으로 뭐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3월 3일, 3월 4일 날 해서 네. 두 번 다 이제 뭐 반대 매매도 맞고 이래서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네네네. 그때 사실 반도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사고 싶어서 미국 주식 50%, 뭐 한국 주식 50% 저는 이 정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환율도 치솟겠다. 그래서 잘 됐다. 어. 수익이 나 있는 이제 미국 주식들은 거의 다 조금. 이제 싹 다 정리를 해서 어. 환전을 해서 국내 주식 중에 와. 이제 완전 급락해 네. 있는 그런 이제 주식들을 샀는데 그때 네. 제일 많이 산 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오.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 외에 금융주들을 좀 사고 싶었는데 사실 그 전에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네. 2월 달에 그 금융주들의 랠리가 진짜 셌어요. 그때 저는 뭐 투자한 지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간 네. 상태였는데 30% 이상 막 이렇게 수익이 나다 보니까 그냥 다 매도하고 나왔었거든요. 왜요? 뭔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이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차라리 네, 네. 다른 아직 못 아. 오른 이제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에 있는 배당이나 성장주가 지금은 좀 더 투자 매력도가 많은 것 같다. 이래서 그 주식들은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급등한 네, 한 달 네, 사이에 네. 뭐 30% 40% 오른 이런
주식들은 매도를 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3월 이제 4일 날 네. 좀 그런 주식들은 좀 다시 채워놓는 좀 오. 그런 판단을 했었어요. 아, 역시 반도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전망이- 실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반도체 투자를 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진 않거든요. 저예요, 왜냐면 저. 왜냐면 요즘 장세가 계속 좋았으니까 네. 잘못 배운 거죠. 약간, 이건 무조건 버는 그렇죠. 산이다. 이건 약간 2021년이나 네. 2020년 때 그때 경험을 어떡해. 하셨으면 그때랑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해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이 많이 변하고 맞아요, 있는 게 일단 맞아요. 첫 번째 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적도 그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는 항상 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라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또 반도체들도 그렇지 않은 게 계약 기간을 막 3년, 4년,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디램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다고 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에 흔들리지 방어가 되기 않을까.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 겪어보는 네. 반도체 장세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향후 이제 몇 년간 뭐 AI 관련돼서 네, 많이 네,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그건 사실인 것 같으니 맞아요. 그거를 이제 팩트를 기반을 해서 좀 오래 끌고 가면서 계속 봐야 될지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시면서. 네, 제 전문 분야, 어. 제가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근데 저 요즘 환율 진짜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럼 배당 떨어지는 것도 달러로 받는 거니까 더 좋은 거네요, 요즘은? 훨씬 좋죠. 사실은 저는 달러 자산이랑 네. 그 원화 자산이랑 좀 반반 가져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건 몇 번 좀 경험을 했던 거기도 한데 실제로 네.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안 좋더라도 미국 주식이 좋을 때가 있고 그쵸. 미국 주식이 안 좋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혹은 원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도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달러 자산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게 해칭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 네. 어쨌든 기축 통화국이라고 하는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에 한 50%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장기간으로 좀 봤을 때 국내 주식과 한국 주식 자산적인 측면에서 네. 좀 적절히 밸런스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국내 주식 변동성도 심하면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국내 장에 저는 좀 힘을 실었던 거고 나중에 또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후에는 지금 보면은 미국 기술주 중에서도 네. 괜찮은 기업들이 있어요. 12개월 선행 지표를 이제 네, 보게 되면 네. 오히려 그 2025년 때 관세, 4월 달에 관세 때보다도 더 네네. 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 이 가격이면은 사도 되는 가격인데 왜 네. 이 가격까지 떨어졌지? 이런 이제 기술주들이 있어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그 이제 그런 기업들은 네. 지금 좀 투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말하면 네.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PER 선행 지표로 봤을 때 한 네. 16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2025년 뭐 네. 2월 달에 딥시크였나요? 뭐 딥시크 그리고 4월 달에 관세 뭐 이런 네. 일이 있었을 때도 급락했을 때도 16배, 15배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제 오. 기억으로 한 18배에서 20배 정도 사이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싼 것 같고 TSMC도 좀 지금 굉장히 볼만한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개별 주식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전쟁으로 이제 떨어진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맞아요. 떨어진 거지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뭐 박살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대신 지금 유가가 한동안 높아져 있고 네. 이 전쟁이 지금 뭐 끝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빅테크 기업들의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해서 심리가 안 좋아진 건데 지금 당장 실적이랑 이제 기업의 이제 주가 혹은 네. 뭐 PER 이런 것만 보면은 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그렇고 국내 기업들은 뭐 여전히 싼 기업들이 많죠.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그쵸. 명목 하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투자하기 너무 좀 매력적인 장이네요, 좋은 시기인 것 국내 같아요. 시장이. 국내 장이나 아니면 미국 장이나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괜히 이 자산을 꾸리신 게 아니네요. 저는 보니까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약간 PER 뭐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런 게 아니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의 네. 두 가지를 기준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떤 배당주는 시가 배당률을 기준으로 보고요.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 이제 PER 기준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행 PER, 12개월 선행 PER를 좀 먼저 보거든요. 포워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관심이 좀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쵸. 시가 배당률은 음. 이제 이 기업이 우량 자산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제 시가 배당률만 보면 시가 배당률이 높아져 있을 때 사서 시가 배당률이 낮아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7% 정도인 시가 배당률의 우량한 자산이 있어요. 네. 배당주가. 그러면 7%대 사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5%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요. 오. 네, 매도를 하고 다시 또 6%, 7% 정도에 있는 시가 배당률이 그 정도 나오는 또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22년부터 한 24년까지는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박스장에서 굉장히 그쵸.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네요. 지금은 좀 그게 안 되지만 이제, 어찌됐든 간에 네. 코스피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 박스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향은 하겠지만 그쵸. 그럼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선별적으로 이렇게 투자는 할 수 있을 거라 시가 생각하고 배당률을 비교하면서. 네,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PR은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 선행 PER을 보는 이유는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미래 PER로 좀 반영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과거에 살는 건 아니고 계속 내일도 미래고 내일 모레도 그쵸. 미래고 계속 미래잖아요. 미래로 봤을 때 음. 뭐 내가 알고 있던 선행 PER이 이 주식이 만약에 한 20배에서 23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17배까지 떨어졌네? 그러면 이 주식은 좀 지금 사면은 딱히 물려도 그렇게 많이 물리진 않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 공부를 기본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야 되네요, 뭔가. 기업 공부를 한다는 게 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 실적이랑 주주 환원은 다 봐야 되거든요. 그쵸. 무조건. 근데 그것만 보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뭐 더 많은 걸 알고 맞죠. 싶고, 뭐 매크로도 알고 싶고, 네. 뭐 경제, 뭐 금리, 그쵸. 환율 당연히 다 중요한데 어쨌든 기업의 이제 근간 그리고 주식 투자의 근간은 저는 무조건 실적이랑 그리고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픽스를 이제 잡고 기준을 잡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매크로 변수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실적 잘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 주주 환원 잘 해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된다. 숫자 말씀이시죠? 무조건 일단 숫자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그 외에 이제 거시 경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 상법 개정으로 이 국내 이제 배당도 좋아진다 막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안 좋았던 거예요? 얼마나 안 좋았던 것보다는 얼마나 좋아질지. 제가 사실 투자하고 있는 네. 기업들은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네. 전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금에 관련된 문제였고 네. 상법 개정은 네. 우리나라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네. 그 기업 이제 구조 지배 같은 바꾼. 것들이 이제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배당도 배당이지만 시세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만큼 이제 주가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배당을 돈을 많이 벌어도 배당을 안 주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애초에 이제 그런 주식들은 아예 쳐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쳐다보진 않지만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크게 뭐 와닿진 않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감에 있어서 그런 배당주들도 다 같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쯤에서 이 책 제가 구매해서 읽어봤는데 제가 너무 아쉽게 다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근데 네. 처음부터 이 뭔가 스며들더라고요. 이런 마인드구나. 이런 마인드로 임해야 되는 거구나. 배당 투자는. 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뭐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 책을 써도 되나? 좀 고민이 이런 되셨네요. 얘기들이 많았어요. 사실 여러 출판사에서 제의를 좀 받았었는데 네네네. 항상 좀 거절을 드리다가 이레미디어라는 출판사에 좀 운이 좋게 그렇게 해서 좀 작업을 하게 됐는데 네. 배당 투자가 사실은 저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투자라고 생각을 네. 해요. 직장인들한테 적합하고 초보 투자자들한테 적합하고 그리고 좀 리스크를 최대한 좀 주식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지만 그쵸. 그 중에서도 리스크를 그래도 최대한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되는 게 저는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책을 써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저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네. 이 정도의 지금 자산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자산으로 하여금 내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누리고 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누리고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아, 다른 사람도 이런 삶을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뭐 집이 엄청 부유하거나 뭐 이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 좀 낙담하기 쉽거든요. 아, 맞아요. 이거 계층 간에 뭐 사다리도 있고 이거는 내가 절대 저 위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배당 투자를 하면서 그게 좀 깨진 것 같아요. 이거 시간 좀 잘 지나서 잘 이렇게 굴리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동네 부자 정도는 꿈꿀 수 있겠는데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접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네. 저도 좋을 것 같아서 보람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집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 또 유튜브 하시는 그 배당 라이프 같거든요. 왜냐면 크게 이윤이 안 나는데도 매달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렇게 귀한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에서 하고 계시는 거군요. 사실 유튜브는 처음에 네. 유튜브도 굉장히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는 거를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것도 많은 것 같고 이래서 괜히 좀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바에는 조금 그냥 나는 숫자 데이터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런 좀 내용들 위주로 올리고 제 현황들을 좀 올려드리는 걸로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저한테 뭐 큰 수입이 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동기부여도 얻고 이러면 이 사람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금융권 종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산이 처음부터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이었는데 뭐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서 지금 파이어 했네 네. 이런 걸 좀 보시고 동기부여 얻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서 희망을 갖게 네, 되네요. 월 이제 뭐 배당 결산이랑 뭐 주식 결산 이렇게 한 2개 정도 올렸어요. 네네네.